이 영상은 다리 경련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부 다리 골절의 원인과 심각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리 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에 다리관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떼어낼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다리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의 담요를 차고 몸을 비틀어 다리를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안한 느낌은 단순히 근육 분화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다리 골절의 원인. 다리 골절은 실제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종종 나타나지만 특정 활동이나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물, 진통제, 가루와 같은 일부 물질이 다리 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서 헬리콥터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특이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리 골절이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 몸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벌어지는 문제 또는 혈전이 움직일 때 발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 전문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리가 벌어지는 증상이 자주 있었고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는 그보다 더 많이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외출했을 때 다리가 벌어지지 않았고 통증은 아침까지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검색 결과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증상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생명은 위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다리가 벌어지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단순히 근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상에 있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 투수 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리가 벌어지는 습관. 그렇다면 어떻게 다리를 벌릴 수 있을까요? 우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는 것을 피하고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을 촉진하는 운동은 다리를 돋보이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식단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뭉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다리를 규칙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말초 근력의 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다리 체형을 활용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엣지가 기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분리형이 독립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리형, 걱정되는 부분 또는 앉았을 때 편안해지는 부위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간단히 말해 제국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나 포인터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혈 부위에서 격렬하게 변하면 환경색전증이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발 분리기가 자주 분리되고 이러한 특수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별한 경우 일시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결론. 족부 무좀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독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파절된다면 각 부분의 원인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를 사랑하려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유지, 그리고 분리를 촉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라이저가 부속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의 단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십시오. 2부. 다리쥐에 대한 응급처치법. 다리쥐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합니다. 밤에 갑자기 다리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죠? 그 순간 다리를 풀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쥐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3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즉각적인 응급처치법. 첫 번째로, 다리 쥐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윗부분에 쥐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것입니다. 발끝을 당기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쥐가 풀리게 됩니다. 이 방법은 대개 몇 초 내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급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반대로 종아리 아랫부분, 즉 발목 쪽에 쥐가 나면 발끝을 당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목 쪽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발목을 눌러주면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쥐가 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도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승산열 지압법.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승산열 지압법입니다. 승산열은 종아리 뒤쪽, 까치발을 들었을 때 움푹 파이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쥐가 났을 때, 특히 다리 뒤쪽에 쥐가 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강하게 5초 이상 눌러주면 쥐가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간혹 강하게 눌러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초 이상 강하게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의 X자 교차법. 세 번째 방법은 다리 X자 교차법입니다. 이 방법은 쥐가 날 때 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리 쥐를 풀 때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목을 서로 교차시키면 됩니다. 오른쪽 발목은 왼쪽 발목 밑으로, 왼쪽 발목은 오른쪽 발목 밑으로 교차시키면 종아리 근육이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쥐가 풀립니다.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하면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다리 쥐가 심하게 나는 경우, 즉 움직이기 어려울 때 매우 유용합니다. 발끝을 당기거나 발목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 이 X자 교차법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얼굴 자극법. 쥐가 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이제 여러분이 다리쥐를 풀 수 있는 더 놀라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얼굴 자극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리 쥐가 났는데 왜 얼굴을 자극하는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다고 표현한 방법입니다. 얼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쥐가 나면 위집술이라고 하는 얼굴의 특정 지점을 강하게 꼬집어주면 됩니다. 위집술은 얼굴의 윗입술 중앙 부분에 위치한 지점으로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에서 10초 정도 눌러주면 다리 쥐가 풀리게 됩니다. 이 방법은 심지어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면 그 효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리쥐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다리쥐를 즉시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리쥐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리쥐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이 부족하면 다리쥐가 잘 생깁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이러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다리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결론.
다리쥐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한 문제지만 그 고통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응급처치법을 기억해 두시고 언제든지 쥐가 나면 바로 시도해 보세요. 또한 다리쥐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다리쥐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부. 고유한 얼굴 자극법을 통한 다리쥐 완화. 다리쥐는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 깨어나서 그 찢어질 듯한 통증을 참는 것이 쉽지 않죠. 그때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들이 과연 모두 효과적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방법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다고 표현한 방법입니다. 바로 별표 얼굴 자극법 별표입니다. 얼굴 자극법의 놀라운 효과. 이 방법은 사실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리쥐가 나는 상황에서 왜 얼굴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으며 심지어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을 때도 유효합니다. 이 방법을 미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발견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얼굴 자극법의 핵심은 위집술이라고 불리는 얼굴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윗입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을 강하게 꼬집거나 누르면 다리 근육에 가는 경고 신호를 차단하면서 즉시 쥐가 풀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얼굴 자극법은 과학적으로 별표 자율신경계 반사 별표라고도 설명되며 경락의 흐름을 자극하여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원리입니다. 얼굴 자극법 방법. 얼굴 자극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쥐가 나는 순간 얼굴의 윗입술 중앙 부분을 집게 손가락으로 5초에서 10초간 강하게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위를 별표 강하게 별표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게 눌러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주어 눌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은 누워있을 때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쥐가 나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굴 자극법을 통해 즉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2/3인 3회 반복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쥐가 점차 풀리고 결국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경험담. 기적 같았다.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사용해보고 나서 그 효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90세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웃으셨지만 실제로 밤중에 쥐가 나셨을 때 이 방법을 시도하시고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제는 전화기 옆에 위집술 꼬집기 3개라고 메모까지 해두셨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제 73세 아내에게도 추천해드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지만 몇 번 반복해서 얼굴을 자극하니 그 고통이 금방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 경험들을 통해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굴 자극법의 과학적 원리. 얼굴 자극법의 효과는 자율신경계 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몸에서 근육과 장기들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얼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이 자율신경계가 다리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로 인해 다리쥐가 풀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경락이라는 개념을 통해 얼굴의 특정 지점이 다리와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얼굴을 자극함으로써 다리와 연결된 경락이 풀리게 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쥐가 빠르게 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와 한의학적 이론이 결합되어 이 방법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다리쥐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 얼굴 자극법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다리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쥐는 대부분 근육 피로, 수분 부족, 혈액순환 저하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별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별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별표 수분을 충분히 섭취 별표하고 별표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 별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얼굴 자극법은 다리쥐가 나면 즉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쥐를 빠르게 풀 수 있으며 나아가 다리쥐를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다리쥐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다리쥐가 한번 발생하면 그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쥐는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다리쥐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발생할 때마다 응급처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리쥐가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별표 예방적인 생활습관 별표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 다리쥐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면 다리쥐가 발생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주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앉아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 교차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리쥐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별표 종아리 스트레칭 별표를 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근육이 이완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매우 유효합니다. 이때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등에 물을 올려놓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맞추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발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이니 매일 취침 전 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3. 발끝을 약간 높여서 자는 습관. 다리쥐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발끝을 살짝 높여서 자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하여 발끝을 살짝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 잘 돌아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다리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의 피로가 풀리고 쥐가 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방법인가 하셨지만 지금은 발끝을 높여서 자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는 방법이니 시도해보세요. 4. 따뜻한 이불 유지하기. 겨울철에는 차가운 이불 때문에 다리쥐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이불을 덮고 자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별표 2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별표 2 중요합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거나 양말을 신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느슨한 양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다리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 섭취. 마그네슘과 칼슘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의 이완이 어려워져 쥐가 나기 쉽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이 있습니다. 칼슘은 유제품, 두부,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별표 칼륨이 풍부한 음식 별표도 중요합니다. 칼륨은 근육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나나나 감자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수분 섭취. 수분 부족 별표는 다리쥐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리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하루에 최소한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어 밤에 자주 깨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녁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아침에 더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 별표를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다리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다리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발끝을 살짝 높여서 자는 습관, 따뜻한 이불 유지,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이러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쥐를 예방하고 쥐가 날 때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부. 다리쥐와 관련된 질병의 신호. 이제 다리쥐를 예방하고 즉시 완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다리쥐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쥐가 단순한 근육의 피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다리쥐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리쥐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 경우 다리쥐는 보통 근육의 피로 또는 수분 부족, 혈액순환 문제로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쥐가 자주 발생하고 그와 함께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리쥐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쪽 다리만 붓고 열감이 느껴짐. 다리쥐가 한쪽 다리에서만 발생하고 그 다리가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혈전이 다리에서 이동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전이 다리의 혈관을 차단하면 다리의 통증과 붓기, 열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2. 쥐가 풀리지 않고 오래 지속됨. 다리쥐가 발생하고 나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풀리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다리가 창백하거나 감각이 둔해짐. 다리쥐가 자주 나고 그와 함께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이는 혈액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됨. 다리쥐가 나고 나서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이는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다리쥐. 제가 43년 동안 의사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의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자주 다리쥐가 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일 거라며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서 깼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리가 아프고 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 환자분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은 다리에 심부정맥의 혈전이 생겨 폐색전증을 유발한 상태였습니다. 다리쥐가 단순한 나이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혈전이 다리에서 떨어져 폐로 이동하며 생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다리쥐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겼다면 생명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단순한 불편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 다리쥐가 자주 발생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 신호들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다리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심혈관 질환, 이나 혈전증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리쥐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리쥐와 관련된 질병 예방. 다리쥐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건강관리 별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여 근육이 이완되도록 돕고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고혈압과 당뇨병은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다리쥐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다리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몸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쥐와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를 심각한 질병의 징후로 볼 수 있으며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리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